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재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임.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혁신을 단행. 보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겠습니다. 누구든 혁신의 주체일 수 있고 누구든 혁신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혁신 방안과 당대표 선거 구도 집중 분석합니다. 내부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출마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 의원께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당이 위기입니다.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위기인데 지금은 누구 한 명이 사느냐 누구 한 명이 죽느냐 아니면 누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절박한 속에서 당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반대 입장인데요. 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인지 우선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계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반드시 탄핵으로만 풀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대선에 패배는 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우리 당이 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과하고 끝나고 넘어간다고 해서 당이 쇄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엄의 원인을 본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제대로 돕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당의 의회 폭거도 계엄의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그리고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정당의 모습을 갖출 때 드디어 제대로 된 쇄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출당과 비슷하게 이미 탈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고 재구속됐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거나 논평 하나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절연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절연돼 있는데 자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절연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들어가느냐면 아직도 절연을 안 했나? 그러면 절연을 해야 되겠네?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잘못됐다라는 걸 다 인정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될 정당이야 라고 하는 결국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절연은 됐고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쇄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나 비상계엄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당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1호 안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행과 계엄, 탄핵 대응에 대한 사죄문을 당원 당규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그분들이 바라보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미 탄핵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우리 대선 후보나 원내대표나 혁신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절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새로 자리에 앉는 분들마다 다시 계엄으로 돌아가고 또 계엄으로 돌아가고 계엄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여러 차례 사과하자 절연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됐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계속 과거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상처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상처받고 있는 분들,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장 의원은 과감한 인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인적 쇄신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둔 건지요? 계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왜 계엄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계엄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에 계속 입법 폭거,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입법 폭거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탄핵을 정치적 행위인 국회에서의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계속 우리의 힘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총구를 내부로 돌리면서 우리가 싸우는데 장애가 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싸우지 않고 늘 싸움의 현장에서는 피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이크 앞에만 나가서 자꾸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한동훈 전 대표도 인적 쇄신 대상에 포함됩니까? 제가 하나로 뭉쳐서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분들은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 전제는 출마 선언하면서의 전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은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지금 뭉쳐서 하나로 싸울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로 뭉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총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내부로 돌리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두고 함께 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될 텐데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쌍권, 이른바 권영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 필요성을 시사했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장 의원님을 포함해서 나경원, 윤상현, 송원석 의원 등 4명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계엄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습니다. 그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서 그리고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불공정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들을 지금 대선이 패배했다라고 해서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상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당권 주자들의 시각은 명확히 나눠집니다. 인적 쇄신 대상도 다르고요. 김문수 전 장관도 혁신안을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 간 대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탄핵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네.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에서 심판받았던 탄핵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탄핵 반대가 분명한 당론이었습니다. 네. 그 당론을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혁신의 대상이다. 저는 오히려 당론을 따르지 않은 분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대선이 끝나고 대선에서 심판받았던 과거의 선택과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혁신의 주체다, 혁신의 대상이다, 지금 이렇게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된다, 반대했던 사람이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우리 당원들은 전혀 관심 없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끼리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누가 제대로 당을 추스리고 누가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민생을 해결하면서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물인지가 결국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의 기준이지. 네. 과거의 일을 가지고 자꾸 그것이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도 불편스럽고, 더더군다나 지금 와서 당론을 제대로 따르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와가지고는 혁신의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이, 당원이 중심이 된 정당이 가야 될 일은 아니다. 만약에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을 혁신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 당시 탄핵을 반대했던 많은 당원들은 지금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앞서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다가 당이 친윤 비윤 등으로 나뉘어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뭐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 반극우 연대 얘기도 나오고요. 당 내분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혁신의 출발점은 우리 당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네.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주당이나 할 법한, 민주당이나 던질 법한 극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당대표 후보들을 공격하느냐,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계속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민주당이 너무나 좋아할 일, 우리끼리 나누어져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우리끼리 나쁜 구도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이 극우입니까? 자꾸 극우 하는데 이게 무슨 저 회색 비둘기 연대도 아니고 왜 자꾸 극우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야말로 강남 출신의 기득권 연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면서 극우로 몰아가는 것은 이게 여론이나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리고 당론을 어기면서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나서 그게 중도 민심이었다고 포장하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중심 잡고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밀어내면서 당신들이 극우야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밖에는 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가 맞느냐, 이런 지적이 지난 대선 때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현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던데요. 국민의힘이 보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책임의 문제가 보수 정당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모든 정당이 국민에 대해서 져야 될 가장 네. 기본적인 자세이고, 모든 정치인이 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네.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정당이든 국민에 책임지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그리고 이미 대선 때는 41%로 지지했지만 지금은 17% 가까이 지금 떨어졌는데, 그 지지를 철회하거나 마음이 떠난 분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보수 정당이 어떤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저는 탄핵이나 그때 드러났던 여러 민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저희들이 끌고 가지 못하고 마치 지금 와가지고는 그 모든 목소리들이 잘못됐던 것처럼 혁신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다 잘못했다라고 치부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떠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 의원께서 생각하는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갈 길, 보수의 가치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실력 있는 민생 중심의 정통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의 가치는 반드시 확고하게 지켜나가되, 정당의 가치가 다 똑같고 특별한 색깔이 없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집권하든 그것은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 먹기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통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키되 그러나 그동안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 경제나 안보나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당보다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냈다고 하는 그 실력 있는 정책 중심의 그리고 민생을 해결하는 그런 정당으로, 그래서 실력 있는 민생 해결을 하는 그런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전 씨는 이른바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전한길 씨는 뭐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뭐 여당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탄핵 과정에서도 가장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을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여러 주장 중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당에서 그걸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윤어게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윤어게인의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즉 보수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서 제대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하면서 보수 어게인을 이야기했는데 윤 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보수 어게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윤 어게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핵심 주장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뭉쳐서 함께 가야 되고 여당과 싸워야 될 때니까 그 논의는 일단 좀 제쳐두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저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과 다시 합치는 이른바 보수 대연합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요? 수술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수술할 시점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깨어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약해져 있다면 수술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강해지고 제대로 쇄신해서 국민의힘 정통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이렇게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정당과 결합한다 아니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바르게 싸워 나가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대 정당사를 보면 과반수가 안 되는 의석을 가지고도 여당과 정말 제대로 싸웠던 야당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자꾸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고 그런 연대를 논하기는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른 얘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후보 단일화든가 이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에 나아갈 방향, 네. 쇄신 방향,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쇄신하겠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출마 선언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끝까지 당원들을 설득하고 정치인 장동혁이 보수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모습의 정치를 하고 싶은지를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이고 끝까지 네. 완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10%대로 하락했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41%에서 10% 떨어진 그분들이 실망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함께 했던 분들을 지금 와가지고는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멀리하는 그런 것 하나 하고 네. 그래도 41%를 주고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수를 주지 않은 것은 그래도 독주를 막아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심을 얻으려면 혁신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